네, 안녕하세요. 즉시입니다. 오늘은 3부 54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방벽에 주술이 걸려있는데 그 주술이 10가주와 자아드만 풀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인 즉슨 로포비아 가주가 직접 주술을 여기다가 걸었다라는 것 같고, 뭐 자아드가 대신 와서 걸어줬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퍼그와 자아드가 10가문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주술을 전혀 아무도 뚫을 수가 없으니까 방벽 하나도 밤이 아니면 뚫을 수가 없는 이런 요새를 뚫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도원이랑 차가 이끌었던 팀이 자아드 앞까지 간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힘의 10분의 1도 발휘를 안 했다라는 찰리의 멘트가 있었는데요. 찰리는 밤에 풀 전력을 다 본 적이 있잖아요. 트리플 오버와 가시조각 초월기까지 다 봤는데, 일단 그런 버프를 안 쓰고서도 기본 실력이 올라갔음으로써 찰리가 전혀 추측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이고요. 에반켈의 수련 때문에 그 밤이 가시 사용을 못했었는데, 가시가 제가 이번에 블로그 후기들을 올리다 보니까 가시가 성장형의 무기라고 후기에서 봤었는데, 가시의 성장이 가시를 사용하면서 성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밤이라는 시전자가 성장을 하면 가시도 동일하게 성장이 되는 건지, 그 차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차이를 뭐 작가님이 짚어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밤이 세졌으니까 가시도 엄청 세졌거니 뭐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세 번째 포인트는 밤이 그래서 풀 전력을 언제 개방할 거냐, 이 가시를 언제 꺼낼 타이밍이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 정거장 전투에서도 풀전력은 거의 칼라반 앞에서만 했듯이 하진성을 구하기 위한 절대적인 타이밍이나 그 부유석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네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 가시를 언제 개방하느냐인 거예요. 가디언의 신이 두 번째 가시의 힘을 보고 공간이 파열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 파열이라는 거는 공간이 깨지거나 찢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가시의 힘이 아직 정체는 모르지만 이번 둥지 전투의 핵심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른 힘들은 이미 거의 맛보기가 다 공개가 됐고, 두 번째 가시 조각에 대한 컨트롤이 아직 미숙해서 뭐 그런 것까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렉이 예전에 숨겨진 층에서 보여줬던 공간 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유석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 특수 장비만으로 만약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런 두 번째 가시 조각의 힘을 이용해서 공간 이동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은 탈출하는 공간 이동을 보여줄 수도 있고 좀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두 번째 가시조각 초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시조각의 힘을 쓸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밤이 막 여유 만만해가지고 첫 번째 가시조각만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저가 이 함선에 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뱀자식과 옆에 친구만 왔네요. 이 말인즉슨 뭐냐, 이 전장에 대장이 등장한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얘네가 여기까지 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뭐 대장의 명령이 있었을 수도 있긴 한데. 다음 포인트입니다. 상위 랭커가 등장을 했는데 에반켈이 그 지파장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정거장 전투에서는 그냥 딱 전장에 등장하기만 했어도 그때 정말 압도적인 포스로 얘는 약한 놈이고 쟤는 강한 놈이고 그거를 딱 판단을 했었잖아요. 강한 놈이 한 2마리 정도 있구만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그냥 전쟁을 완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다는 표현이 맞나? 그냥 약간 긴장이 조금 떨어진 느낌? 로포비아의 지파장 정도의 클래스면은 최소 하이랭커인데, 앞에 있는 친구가 하이랭커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 그런 판단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는 전 지파장님의 혈통인 상위랭커 디디아노다 라고 하는데 곧 죽을 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떡밥이 나옵니다. 에반켈이 지배자 자리에서 잘려서 랭킹이 100위 밖으로 밀렸다가 포인트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팩트 그 이상의 추측을 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나중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나중에 리뷰를 하겠지만 제 분석글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랭킹 시스템에 대해서. 여튼 지배자 버프 때문에 100위 안에 있는 지배자 하이 랭커들이 꽤나 많을 거다라는 거를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폴의 신수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볼 때마다 장면 센스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지파장이 등장하는데 지파장이 둠의 그 아버지를 알아보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둠이 맞아, 지파장 잘 알고 있구나 하면서 막 반가워하는데, 저는 왜 이 모습이 둠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자기 아버지 얘기 좀 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표정이 되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사실 고마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적인데 조금 얼탄 느낌? 배신자였다고 들었다고 하니까 아버지 인생엔 티끌만큼의 부끄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은 조금 멋있었어요. 그래서 반신의태를 보여주는데 보랏빛 오른 날개의 맹견, 이거 장면 센스가 진짜 지렸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 보라색 빛이 있고 오른쪽이고 날개가 달린 그냥 개인 거죠. 지금부터 아버지를 모욕한 그 더러운 모가지를 물어뜯어주마 하는데, 저는 왜 여기서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약간 그 캐릭터가 약간 3D화 된 것 같은 채색이어서 조금 이질감 느꼈어요. 그냥 잘 보다가 뭐지 이 채색은? 이런 느낌? 그리고 주인을 잃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 이런 디테일한 작가님의 개그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또 느낄 수 있죠. 빈집을 의인화시켰죠. 그래서 랭커들과 하이랭커 집화장들이 이제 죽어서 화이트의 양분이 될 텐데, 사실 아군도 한 명 정도는 죽어줘야 그래도 약간 밸런스가 맞거든요. 죽음의 밸런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죽어야 딱 적당한 죽음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야마 삼형제가 너무 많아요. 삼형제일 필요가 없어요. 야마는 일단 슬레이어니까 안 죽고, 죽어도 야스란차한테 이기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붐은 견족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폴이 죽을 것 같습니다. 폴이 왠지 뭔가 모르게 죽어도 되는 캐릭터 같은 느낌이야. 멋지게 희생하고 약간 둠의 완전회체를 이끌어내는 느낌도 좋고, 아니면 야마의 분노를 더 이끌어내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폴 말고는 딱히 죽을 캐릭터가 없어요. 퍼그의 원로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2차 방벽 이후에 부유석을 앞두고 3차 방벽 에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도원이 차를 보고 밤팀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동료들을 풀어주겠다는 전제 조건이 없이 자아드가가 그냥 도원을 이용만 하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밖에 더 되지 않아요 지금. 두 번째, 만약 그런 거라면 그런 동료들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도원이 차를 만났을 때 차와 대항해서 싸우면 친구들을 살리겠다고 가장 친한 친구를 죽여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원도 여기 이 논리에 있어서 도저히 머리통이 터져가지고 밤을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논리를 듣는다면.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둥지전투 이후에 밤이 중위권 하이랭커 정도는 될 정도의 역량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3부 54화 리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드는 생각들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진이었습니다. 꼬박.